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부산시장 후보 3명이 일제히 본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수성에 나선 가운데 변성환, 김영진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사상 최초로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현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한국교총회장 출신인 하윤수 후보가 잇따라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승용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회복됐습니다. 부산 지역 1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와 중증 환자도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장 자리를 놓고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직 시장의 수성이냐, 민주당 후보의 탈환이냐, 정의당 후보의 선전이냐가 관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현 시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걸로 보이는데 막판 변수는 없을지 차선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은 57.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변성환 후보는 29.4%,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2.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후보와 변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7.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62.67%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박형준 후보는 지난 1년간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해왔다고 자부하며 공식 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전을 본격화했습니다. 부산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부산을 한 번 더 혁신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표박狩이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는 인물 교체론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영춘 전 장관의 정계 은퇴 선언으로 경선 없이 민주당 단수 후보로 선출된 변 후보는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말만 앞세웠던 기성 정치가 아닌 새로운 인물의 교체를 통해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부산의 진보 정당 단일 후보로 나선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2대 정당 후보에 맞서 진보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노동자와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같이 살자 부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 훼손 문제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통한 노동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저 김영진이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지난 3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58.25%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를 20.1%포인트 차로 앞섰던 부산.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새 정부에 대한 평가 등 어떤 막판 변수가 있을지 새 후보의 표심 공략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사상 최초로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현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한국교총회장 출신인 하윤수 후보가 잇따라 등록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등록일 첫날, 김석준 현 교육감이 먼저 부산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김 교육감은 교육에 이념과 진영이 있을 수 없다며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더 잘 책임질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정책 대결로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여 분 뒤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하윤수 후보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선관위를 방문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하 후보는 지난 8년간 이어온 좌파 교육을 걷어내고 망가진 공교육을 복원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공교육 정상화의 수업의 본령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온전히 우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놓겠습니다. 8년 전에는 7명, 4년 전에는 4명이 선거 전에 뛰어들었던 부산시 교육감 선거. 이번에는 양자 대결로 치러져 유권자들의 양자 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를 위해서는 지지 후보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후보의 소속 정당도 없기 때문에 기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 배열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투표소에 가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 예비후보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 B씨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A씨가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구민 5만 5천여 명에게 1위를 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조사 의뢰자와 선거 여론조사기관, 조사 일시 등도 공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지방선거에는 17명의 광역단체장과 226명의 기초단체장, 872명의 광역의원, 2,988명의 기초의원, 17명의 교육감을 뽑습니다. 또한 인천과 창원 등 7곳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앞으로 선거 일정을 정리해볼까요? 13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오는 19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에 실시되고요. 본투표는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지방자치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선과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게 사실인데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데 말이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9시쯤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관들은 차량 내부에 있던 40대 A씨를 구조했습니다. 이 불로 차량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밤 10시쯤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A씨가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10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40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대비 250여 명가량이 줄었고 이틀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명으로 줄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도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19,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50대에서 80대 확진자 4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0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습니다. 새 대통령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정책에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할까요?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노인에도 편하게 해주고 노인들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거 해가지고서는 해서 먹고 살게끔 해주면 되는 거지. 우선 물가하고 일자리 힘드니까 모두가 힘드니까 없는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하고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문제. 네, 일단은 청년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요. 너무 노는 사람도 많고 취업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걱정돼요. 노인 일자리는 노인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거를 해서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좀 늘려주고 그러면 더 좋지. 늘려주진 않아도 그대로만 있어줘도 좋겠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또 없는 사람들은 집 사기 어렵잖아요. 이거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정엄마가 봐주셨지만 이제 한 15개월 된 아기를 이제 어린이집에 놓고 가려니까 좀 그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워킹맘으로서 조금 그런 부분은 육아휴직으로 좀 더 채워줬으면 좋겠고.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핵실로고 그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몇 달 두고 보든지 화합 안 하면 서로 협조 이렇게 하면 자기 고집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부동산 정책 부분하고 지금 TV로 보기에는 두 당이 너무 이렇게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 부산시교육청이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사제 간 상호 존중 운동을 펼칩니다. 이 운동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제 간 상호 존중 운동은 스승 존경 문화 조성 캠페인과 교육감과 교사의 대화, 사제 동행 동아리 운영, 칭찬합시다 코너, 선생님 자랑대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로 운영됩니다.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과 이다솜 학생이 제24회 하계 데플림픽, 즉 청각장애인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이다솜 학생이 이번 달 1일부터 15일까지 브라질 카시아스 두술에서 개최된 하계 데플림픽에 참가해 여자 태권도 겨루기 67kg 이상급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다솜 학생은 지난해 열린 전국 한마음 장애인 태권도 대회와 2022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청각부문 여자 겨루기 67kg 이상급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국내외 경기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군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원에서 화훼농가 돕기 봄꽃 축제를 엽니다. 이번 봄꽃 축제는 해운대 모래축제와 연계한 행사로 모래축제 주제인 세계여행 이미지 꽃조형물 4점과 꽃길 포토존을 조성해 5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전시됩니다. 또 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에는 압화꽃 열쇠고리 만들기와 고무신 다육정원 만들기 등 도시농업 체험 행사와 도시농업 공동체 생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네,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제50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 전통 성례 재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이들이 성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올해 20세가 되는 성년자 20명을 사전에 모집했으며 이들은 전통 관례 복장을 갖추고 성년예의 의미 등 예절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상견례와 삼가례, 성년선서 등 전통 성년례를 현대에 맞게 재현합니다. 부산시가 동명대학교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 기반 워털루형 코어 프로그램의 시범 사업인 워크투런을 추진합니다. 워크투런은 지역 인재가 대학에서 이론 교육을 받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며 디지털 분야와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명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과 공과대학 3, 4학년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20명을 6월 중 선발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자연적 특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해 사업화하는 부산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본격 육성됩니다. 부산시는 부산에 잠재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가치를 키우는 미래형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더불어 비즈니스 모델 분야별로 집중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어린이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아이들에게 나눔과 과학이 만드는 세상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립과학관 최초로 어린이 후원자 모집을 시행합니다. 참여 자격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에게 주어지며 후원 금액은 연간 10,000원입니다.